연간 9천만 명이 이용한다는 이것. 일본에서 복권보다 인기가 많다는 이것. 네, 다름 아닌 파친코입니다. 장안의 화제작 제목이기도 하죠.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에 건너간 한민족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파친코. 일본 파친코 산업의 60%는 제일한국인이 장악하고 있고요. 연간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1등 기업도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친코 등장인물들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오늘은 드라마 파친코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세계 1위 파친코 기업 마루안의 한창우 회장을 만나보실게요. 올해 나이 91세, 그럼에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필드를 누비는 현역 기업인입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훤칠한 키에 남다른 패션 감각, 파친코의 한 수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일본 7대 부호, 제일한국인 기업가로 손정희 회장만큼이나 성공을 거둔 한창우 회장. 한 회장의 고향은 삼천포인데요. 일제강점기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과 멸시, 차별의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5남매 중 가운데 지금도 어머니가 해주셨던 콩나물죽, 콩나물만 멀겋게 떠있던 그 죽만 생각하면 눈물을 쏟는데요. 돼지 사료를 배급받아 겨우 연명했다 하네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성실해서 소학교 6년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는데 형편이 나빠서 중학교엔 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대신 정미소에서 일을 하는데 일본에서 공부시켜준다고 소년 항공학교에 오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안 가길 천만 다행이죠. 마리 학교지 전쟁터에 내보낼 소년병을 모집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다 읍장이 중학교 입학금을 선뜻 내주면서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바람에 사달이 납니다. 해방 후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서북청년단에서 좌익을 색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읍장이 좌익 인사였던 거예요. 중학생인 한창우는 남노당 하부 지도자로 찍히고요. 중학생이 무슨 지도자예요. 숨어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징용으로 끌려간 형이 일본에서 정착해 있으니 일본에 가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6소녀는 어머니가 싸준 쌀 2대와 영어사전 하나 달랑 들고 밀항선에 오릅니다. 한 회장은 형처럼 벽돌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끼니를 거르기가 부지기수였고요. 정식 교육이라곤 6년 소학교 교육이 전부인 그는 하루 2시간만 자고 공부에 매달려 3년 만에 도쿄 호세이대 경제학과에 붙었어요. 운 좋게 제일동포 사무실에 일자리를 구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업을 마치긴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났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죠. 선택지라곤 파친코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일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파친코 아니면 야쿠자뿐이었거든요. 그는 그 길로 매형이 교토에서 운영하는 작은 파친코 가게에 들어갑니다. 파친코 가게에 들어가서도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님이 자꾸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처에 훨씬 큰 파친코장이 들어선 겁니다. 매형은 가게 운영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한 회장은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고요. 그래서 매형 가게를 맡기로 했습니다. 매형은 잘 되면 2배를 돌려달라는 조건만 제시하고 고국으로 갔고요. 한 회장은 파친코 사업에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런데 한 회장으로 주인이 바뀌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가게를 새로 하니 속임수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기계로 승률 조작을 보통 했었는데 한 회장은 실제로 할 줄도 몰랐고 나중엔 이게 전략이 되죠. 장사가 잘 돼서 파친코 기계 20대는 금세 40대로 늘어났고요. 매형에게 2배를 갚고도 남는 돈을 벌었습니다. 파친코 가게로 돈을 번 한 회장은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2호점, 3호점? 아니요. 뜬금없이 루체란 이름의 음악다방을 엽니다. 미네야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고급 인테리어에 클래식을 틀어주는 그런 다방을 엽니다. 다들 망한다고 했죠. 왜냐? 너무 비쌌거든요. 우동 한 그릇에 20엔이었는데 커피 가격이 60엔이었어요. 사 드시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어요. 일본 경제가 전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막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맞선 남녀들이 몰린 겁니다. 결혼은 듀오가 아니라 루체였던 거죠.
네, 이제 파친코 사업도 계속 확장합니다. 2호점, 3호점 쭉쭉. 근데 그 잘 나갈 때 가장 위험한 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무리하게 볼링장 사업에 손을 댄 거예요. 일본에서 3번째로 큰 볼링장이었는데 하필 오일 쇼크가 닥쳤네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빚이 60억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래요. 우선 아이들이 7이나 됐고요. 또 보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선 부도 내버리면 그만이다, 도망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한 회장은 빚을 갚기로 결심하고 빚을 빚으로 막았고 사채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늘이 돕습니다. 일본 금융권에서 큰 돈을 융통해 준 거죠. 급한 불은 끄고 마루한이 탄생합니다. 마루는 둥글다는 뜻의 일본어고요. 한은 그의 성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재기에 나섰어요. 서비스와 시설 모두 최상을 추구하면서 다시 자리 잡아 나갔고 경제 붐도 회복에 힘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52세에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전부 갚아버리게 되면서 재기에 화려하게 성공합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 직격타로 매출은 줄었지만 연매출 10조 원 이상으로 여전히 세계 최대 파친코 기업이고요. 일본 열도 전역에 315개 파친코점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확장 중입니다. 이뿐 아니라 골프장, 레저 사업, 외식 사업, 금융 사업, 부동산 등 사업 영역도 넓혀가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로도 진출한 상태이고요. 또 카지노의 본고장인 마카오에 이 파친코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루하니즘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마루한의 기업 정신인데요. 전 직원이 같은 정신으로 똘똘 뭉쳤다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마루한의 기업 정신이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파친코장에서 떨어진 구슬을 주울 때 어떻게 하면 고객을 배려해서 주울 것인가, 또 고객의 컴플레인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부터 Z까지 표준화했는데 이 안에 그런 또 정신들이 녹아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야쿠자를 철저히 배척했어요. 회사도 그의 저택도 유리란 유리는 전부 방탄 유리인데요. 혹시 모를 공격을 대비한 건데 그는 야쿠자 전직 간부들을 회사에 채용해서 야쿠자는 야쿠자로 막았습니다. 만약 야쿠자와 결탁이 돼 있었다면 지금의 마루한이 되지 못했겠죠. 한 회장은 담배 소굴로 인식되던 파친코를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또 기업도 투명하게 공개했고요. 실제 마루한의 파친코는 복합 레저 시설이다라는 느낌인데요. 놀이방도 있고요. 또 식당, 카페 이런 시설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파친코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 싼 가격으로 오래 즐길 수 있는 공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게 한 회장의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노인이 된 한창호 회장은 고국을 바라봅니다. 전 재산을 고국에 환원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었는데요. 인천 영종도에 여의도만한 크기의 복합 레저 시설을 세운다 하고요. 그리고 사천 지역에서도 한 회장에게 투자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 사업성이 있다면 어디든지 투자하겠다라는 게 한 회장의 입장입니다. 또 한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성공한 한인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운동에도 힘쓰고 있는 한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은 세계로, 가슴은 조국으로. 이상 드라마 파친코의 실제 모티프가 된 인물 마루한 그룹 한창호 회장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새롭게 방영될 파친코 시즌2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한창호 회장의 고국에서의 사업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